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제가 아주 짧게라도 단편 소설 하나를 읽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책을 빌렸고요. 이 책의 제목은 짜잔, 나의 미치광이 이웃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안녕 유리, 미아를 찾고 있나요? 두 발을 온전히 디딜 수 없는 곳에서 2023년 봄 이소호 작가님은 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2014년 현대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시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단편 소설까지 내신 분입니다. 저는 이게 책이 얇아요. 얇아서 보기 누구나 다들 쉽게 볼 수 있고 일단은 내용이 완전 독특해요. 완전 독특해서 저는 뭐랄까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너무 이제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소설의 제목은 스페이스 K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 다니엘 리히터의 나의 미치광이 이웃에서 가져왔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니엘 리히터 나의 미치광이 이웃이 뭔지 한번 그것도 찾아봤어요. 근데 좀 흥미로운 작품을 이렇게 미술 작품을 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나의 미치광이 이웃. 제목도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나의 미치광이 이웃. 제목도 잘 뽑았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 이소 작가님이 쓰신 두 발을 온전히 디딜 수 없는 곳에서 라고 이렇게 딱 썼잖아요, 책에. 여기에 힌트가 있긴 해요. 어떤 힌트냐? 주인공은 일단 두 명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주인공은 일단 두 명인데 일단 이 작품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작품은 기후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아 해수면 상승으로 수많은 기후 난민이 발생한 이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2024년이죠. 근데 2070년대 이후 80년, 90년 막 이때 100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뒤의 일을 가정을 하고 그때 기후 위기가 발생한 것을 가정을 하고 기후 난민까지 발생한 상황을 가정을 한 다음에 그 유럽의 독일 베를린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베를린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두 예술학도 한국인 유리 그리고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라고 하는 섬나라에서 기후 난민으로 독일에 온 미아 이 두 명의 예술학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우정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 예술에 대한 갈구, 뭐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뭐 우정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데요. 재밌어요. 일단 너무 재밌어요. 저는 단편 소설 이렇게 재밌게 읽은 단편 소설 진짜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이 나의 미치광이 이웃은 여러분도 뭐 예상했겠지만은 그 한국인 주인공 그 미술학도 예술학도인 유리하고 유리는 이제 정상인데 이 책에서는 최소 그런데 이제 미아라고 하는 그 키리바시 기후 난민으로 이제 온 이 미아가 이 유리한테 나의 미치광이 이웃이에요. 또 나중에 룸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미아가 천재 중에 천재로 여기는 등장을 해요. 이 책에서는. 천재 중에 천재로. 그래서 얼마나 천재냐면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아주 떠받들어요. 이 미아라고 하는 이 학생을. 그러면서 동료 하구들은 뭐 질투를 많이 느끼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둘이 또 룸메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교감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결론은 재밌다는 거고요. 굉장히 재밌게 제가 잘 읽었다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랄까 제가 체크해둔 몇 가지 이제 그 파트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한참이나 뒤늦게 리뷰가 된 엄마는 3만 원짜리 시금치 언박싱 영상을 찍으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금치 한 단에 1만 5천 원이었어요. 라고. 기후변화가 일어났다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제가 체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되게 재밌었는데. 철 밥그릇을 잃은 공무원 아버지는 떵떵거리며 말했다. 미래에 코인을 잔뜩 사라느니 화성에 가서 살 거다. 자동차 따위가 날아다닌다고 누가 그런 개소리를 찌꺼려서 세상이 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세상이 다 이 지경이 된 거야. 내가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아직도 분해서 잠이 안 와. 진짜 지금이라도 당장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농사일 시켜야 하는데. 그쵸. 사실 저도 이제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아프리카 그리고 남태평양 섬나라들, 인도양의 그런 섬나라들 정말 직격탄을 맞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거고 그 위기가 찾아올 거고요.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농업에 또 많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캐치하셨어요, 작가님이.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도 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극을 또 받았고요. 이런 것도 되게 재미난 표현이 많아요. 확실히 우리 작가님이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소 작가님께서 시인이시다 보니까 글을 너무너무 잘 쓰셔요. 글 이렇게 뭐랄까, 글이 너무 잘 들어와요. 입체적으로 제 눈에 들어와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막 싹 흘러가요. 되게 글을 잘 쓰셔요. 표현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이런 것도 좋았어. 유학까지 다녀오고 나면 훌륭한 작가가 되어 있을 줄 알았던 것은 나의 지나친 착각이었다.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은 예술적 배움이었을 뿐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배움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죠. 너무 좋아요.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뇌에서 엔돌핀이 막 뽐뽐 생깁니다. 이런 것도 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찾아오고 해수면 상승으로 정말 많은 육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농업을 짓는 그 토양이 우리의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식탁에 뭐가 더 많이 생길까요? 채식이 더 이상, 채식주의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치가 되는 세상, 육식 당연히 사치가 되는 세상. 그럼 우리의 식탁에는 아마도 여기 나오는 마라스코시언이라고 해서 해산물만 먹는 마라스코시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친구 미아라고 하는 친구인데,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키리바시의 난민 출신의 무국적자였다. 여기에 사실 이 무국적자가 또 핵심 키워드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무국적자야. 그러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근데 이게 참 그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 부모님과 가족을 잃고 돌아갈 고국이 없고 나라 자체가 없고 무국적자로서 이방인으로서 독일 베를린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가 살고 있는데 그 아픔, 그 삶의 힘듦과 그 아픔과 그 트라우마를 예술로서 엄청나게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이 키리바시 난민 출신의 이 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은 못 벌죠. 좋은 예술 천재로서 인정은 받지만 무국적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그런 사실들을 잘 엮어서 작가님이 푸셨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의 힘듦과 또 기후위기, 이 두 가지 건을 아주 절묘하게 엮어가지고 재밌게 썼어요.
너무 참 흥미롭죠. 그녀가 마라스코시언이 된 것은 아마도 신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때는 그랬다. 지구별 다수가 그랬다. 농작물이 하루하루 멸종해가는 까닭에 채식주의자는 더 이상 환경을 위한 종족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먼저 육고기를 끊고 그 다음에 닭을 시작으로 계란을 끊고 풀을 끊고 마지막으로 해산물을 먹기 시작했다. 야, 이 상상력 이게 참 물론 칩스의 양은 피시앤칩스를 즐겨 먹었다. 물론 칩스의 양은 굉장히 적고 피시의 양은 많았다. 이 작은 감자가 14유로라는 게 믿겨? 나는 언젠가 실컷 배부르게 감자를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세계가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를 볼 때 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작가님의 이 상상력에 대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이 파트인데요. 이게 정말 기후위기를 이 예술하시는 분들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봤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문화폭동은 내가 학교를 막 졸업한 해의 다음에, 그러니까 2073년에 일어났다. 이거 지금 소설이니까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명한 환경학자 보리스 잘란스키 박사의 논문이 그 시발점이었다. 논문의 내용은 단순했다. 세계 3대 곡창지대를 잃은 지금 인구의 43%가 하루 평균 2끼의 식사로 하루를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는 내용이었다. 논문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지키는 비용이 값비싸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제일 처음 경매장이 없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미술관을 없애는 폭동이 일어났다. 적당한 온도와 습도, 조도가 사계절 내내 필요했으니 이깟 것은 다 관두자며 사람들은 깡통과 유리병, 쇠파이프와 돌멩이를 던졌다. 잡히는 대로 마구마구 던졌다. 그렇게 그림은 한순간에 모두 소실되었고 백제시대의 향로도 방가사유상도 그때 그렇게 두 동강이 났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돌멩이는 미술관에서 박물관으로, 박물관에서 오페라하우스로, 오페라하우스에서 작은 무대인 극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더 이상 망칠 작은 무대도 없어지자 사람들은 도서관까지 손을 대고 만다. 도서관 소실은 문화폭동의 정점이었다. 지식의 보고인 세계 유수의 국립도서관들이 불타자 결국에는 보리스 잘란스키의 논문집마저 모두 소실되는 해프닝까지 연출되고 있었다. 완전 총극이죠, 총극. 그렇다면 이제 대중에게 선보일 공간을 잃어버린 예술가는 어떻게 되는가? 생존의 이유가 없다. 예술과 예술가는 그렇게 죽었다. 보리스 잘란스키도 그해 지식이 없는 세상의 죽음을 이라는 무책임하고, 그렇죠? 이분이 그렇게 논문을 썼는데 거창한 유언 따위나 남기고 다른 유학한 철학자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고픔에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술은 가장 먼저 제거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다.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다 같이 어깨동무한 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한 게 바로 사람인데. 자,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 작가님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뭐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이분의 상상의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고 사람들이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항상 희생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적인 먹거리와 관련이 없는 그런 예술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난민도 발생을 하고 난민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더 여유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모든 세계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그렇죠? 나아지는 것 없이 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편 다행인 것은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확실히 상상을 누구보다 더 깊게 더 현실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기후위기를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본인들의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기후위기 이슈를 잘 이렇게 접목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도 꾸준히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의 기후위기는 그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이 이제 미아, 키리바시 난민의 미아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고요. 사실 이 책의 핵심은 예술입니다. 예술. 우리가 예술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책을 덮고 나서 두 발을 온전히 디딜 수 없는 곳에서, 이게 굉장히 전 중의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이번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 책이 얇고 분량도 적고 하지만 너무나 임팩트 있고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나의 미치광이 이유. 바이바이.